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하반기에 대한 설명회라고 할까요? 학습 전략이라고 할까요? 예. 선생님들께서 이제 전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보내셔야 하는 되게 중요한 시즌이 돌아왔는데 그 하반기에 어떻게 학습을 해야 할지 또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학습에 임해야 될지 전반기하고는 좀 다르게 후반기에서는 그렇죠? 시험이 이제는 소위 말하면 절반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안내해 드리고자 이러한 시간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우선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요. 예. 이 강의를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약간의 하반기를 학습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시간을 마련하게 되었으니까 들으시고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제가 오늘 드려야 될 사항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입니다. 하반기. 전반기라고 다르게 하반기는 아까도 금방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험이 다가오는 날짜가 점점 이제 좀 다가오기 때문에 불안지수가 되게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잘 통제할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잘 경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고 그 경청한 것뿐만이 아니라 선생님들 스스로가 잘 실천해 가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전반기에 아마 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어떤 자세로 보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보고 계시는 자세를 죄송합니다만 카메라를 돌려서요 본인의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어떤 자세로 내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지. 예. 자, 만약에 본인이 스스로가 생각하셨을 때 태도가 나 별로 좋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면 다시 바른 자세로 좀 가다듬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남은 하반기에서도 그런 학습 태도 또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학습에 임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크게 마음속으로 3번 정도 외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특히나 하반기에는 문제풀이에 대한 강의 스케줄이 되게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맞췄다, 문제를 틀렸다 이런 것들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그 부분에서 일단 실수를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꼭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는 게 제가 선생님들께 드리고 싶은 가장 궁극적인 표현이에요. 실수하지 마십시오. 네, 어쨌건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총 4가지예요. 오늘 제가 드려야 될 내용은 4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을 알아야 하는지, 효과적으로 어떻게 학습을 하는 건지, 어떤 마음으로 보내야 하는 건지 합격생들은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여러 선생님들한테 좀 조언을 구해봤습니다. 합격하신 선생님들한테. 그랬더니 이런 조언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몇 가지를 좀 추려봤으니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첫 번째,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1, 4월 달에도 설명드렸지만 요 내용들이에요. 일단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작년이죠. 그러니까 2023학년도 설명회를 찍을 때 아마 이 내용을 보여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때 보는 거랑 1, 4월에 보는 거랑 지금 현 시점에서 보는 거랑은 약간의 좀 차원이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관점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보세요. 제가 늘 표현해 드렸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왜 중요하냐? 중점을 두어야 될 때가 어디고 중점을 두지 않을 때가 어디인지를 선생님들께서 어느 정도는 선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늘 제가 표현해드리는 선생님들이 어려워하시는 역학하고 생리학을 보시기 바랍니다. 역학하고 생리학을 보세요. 그러면 늘 표현하는 방법대로 각 문항에 10점씩이에요. 문항으로 보세요. 문항으로 보십시오. 절대적으로 많은 문항을 내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문항 3문항을 꼽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심리사회학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문항을 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중점을 두는 내용이 뭐냐라는 걸 확인하라는 뜻이에요. 그냥 맹목적으로 책 한 권이 전부가 다 시험 범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 4월 달에 보는 관점과 설명회 때 보는 관점과 지금 보는 관점은 이건 달라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첫 번째, 문항수와 출제의 배점을 확인하라는 얘기는 내가 정말로 집중을 해야 될 때가 어디고 집중을 하지 않을 내용이 어딘지, 즉 다시 말하면 내가 계속해서 공부해야 되는 내용과 불필요한 내용에 내가
초점을 두고 있지 않은지는 잘 확인하시라는 뜻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심리학에서 어떤 문항을 출제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반기는 우리가 알고 계시는 것처럼 대부분 다 문제풀이와 관련되어 있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시험? 강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늘 이렇게 표현해요. 문제를 맞췄어, 문제를 못 맞췄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뜻이에요. 정말 내가 맞추고 못 맞추고의 표현은 이 내용이 출제된 내용이 정말 시험에 근접한 내용이야? 시험에 나올 법한 내용이야? 될 만한 내용인지를 확인하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될 만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틀렸어요. 그러면 그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봐야 하는 거죠. 아, 내가 지금 현재 정확하게 보고 있지 못하구나. 어떤 내용에서 내가 틀렸지? 라고 확인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무조건 틀려서 잉 이게 아니라 맞춰서 와가 아니라 그 문제가 진짜 내가 출제될 만한 내용이 틀렸는지 또는 맞췄는지를 확인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제일 급선무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엇과 비교하느냐? 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엇과 비교해야 돼요? 출제된 내용과 비교하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Anyway. 자, 그런 의미에서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항수, 출제 배점 크게 보시라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세부적인 거, 지엽적인 거, 세부적인 거 죄송해요. 지엽적인 내용들을 굳이 불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볼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왜요? 금방 다시 말씀드렸지만 많이 내봐야 몇 개밖에 못 내요? 대표적인 문항 3문항밖에 못 냅니다.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Anyway, 자, 두 번째 문항 갈게요. 출제 빈도가 높은 내용. 제가 늘 표현했듯이 그쵸? 가장 출제 빈도가 많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다? 네, 중요한 내용입니다. 가장 출제 빈도 내용이 많은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죄송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체육 통계예요. 그러면 이제 세부적으로 쪼개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자, 잠깐만 좀 소개만 간단히 시켜드릴게요. 체육 통계라고 하는 파트는 기초적인 부분과 기술 통계와 추리 통계로 나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통계의 기초에서는 통계의 기초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출제가 됐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기출문제를 쭉 찾아보니까 21년도에 중재변인이라는 변수 하나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중재변인, 즉 다시 말하면 변인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보라는 내용이고요. 그 외적인 내용들은 그냥 가볍게 보라는 내용이에요. 이해하셨나요? 무슨 말인지? 자, 기술 통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측정치부터 상관도까지 쭉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측정치에서는 확인해야 되는 내용이 뭔지 또는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무엇인지, 즉 출제의 빈도가 높은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라는 뜻이에요. 집중경영치도 마찬가지로 늘 그렇게 선별을 해야 한다고요. 이해하셨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Anyway, 그러면 어느 정도 집중경영치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구나, 변산도치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구나, 표준점수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구나 라는 걸 선생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그 기출문제에 근거해서 학습을 하는 거니까. 이해하셨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Anyway, 여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셔야 해요. 됐나요? 됐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출제 빈도가 높은 내용이 가장 뭐한 내용이다? 중요한 내용이다.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은 내용이다. 이해하셨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은 기출문항밖에 없습니다. 기출문항을 꼭 여러분들께서 믿으셔야 한다고요. 됐어요? 그러면 출제가 제일 높은 문항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중요하지 않는 내용은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교과서에 포함된 내용을 확인하라는 뜻이에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우선순위로 봐야 될 내용과 간과한 내용, 그 간과한 내용 중에 선생님들 불안해하시잖아요. 그 간과한 내용 중에 교과서에 있으면 출제될 가능성이 그나마 높다는 뜻이에요. 그나마.
그쵸? 자, 그런 내용들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교과서가 되게 중요한데, 자, 이 교과서는 스포츠 개론이라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의 전문교과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선생님들이 확인하시기에 스포츠 계층의 형성 과정이라고 하는 건 우리 그냥 기본적으로, 그쵸? 제가 늘 표현하듯이 기본 오브 기본 중에 선생님들이 꼭 알고 계신 내용이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교과서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늘 표현해드렸던 바와 같이 강론서에도 있어요. 그 다음에요, 교과서에도 있어요. 그 다음에요, 기출문제에도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그 내용은 출제될 가능성이 어때요? 굉장히 높은 내용이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이런 내용들부터 정확하게 확인하고 넘어가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스포츠 계층의 형성 과정이 하반기에 문제풀이를 했는데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그 출제된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론서에도 있었고요. 교과서에도 있고요. 기출에도 출제가 됐어요. 그럼 그런 문제들은 무조건 맞춰야 해요. 단 맞추지 못했다고요. 그러면 맞추지 못했다라고 하면 내가 왜 맞추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이따가 뒤에도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러면 일단은 내가 그러면 학습할 내용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학습해야 돼 라고 답을 하는 거죠. 왜요? 어디에도 있고요. 어디에도 있고요. 어떻게 출제가 됐으니까 네,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anyway. 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운동 단위라고 하는 것도 교과서에 가면 출제가 됩니다. 출제가 돼요? 포함된 내용이에요. 그러면 혹시나 이런 것들은 간과할 수 있다고요. 그쵸? 그러면 간과한 내용 중에서도 이런 내용들은 기출과 굉장히 관련성이 많다고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추가해서 보는 거라고요.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anyway. 자, 이렇게 선생님들이 먼저 선별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150일 남았는데 하반기에 그쵸? 어떤 내용들을 공부해야 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자, 출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빈도가 가장 높은 내용들부터 우선순위로 여기에 지금 제가 써드렸습니다만 우선순위로 학습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요. 세 번째, 혹시나 내가 간과한 내용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건데 그 간과한 내용에 먼저 그쵸? 바운더리를 쳐야 되는 건 교과서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해야지만 남은 150일 동안에 내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지 않는지 그쵸? 즉 집중을 더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어딘지 집중을 조금 덜 해도 되는 부분이 어딘지를 강약, 선후를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anyway. 자, 그렇게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됐죠? 자, 두 번째 효과적인 학습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위에 있는 말이 제가 늘 표현하듯이 무엇에 해당되는 내용이었다면 얘는 how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됐습니까? 자, how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느냐? 자, 첫 번째.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반기가 되면 말씀드렸듯이 강의를 통해서 선생님들과 접하는 시간이 극히 적어져요. 그러면 혼자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스터디를 하건 뭘 하건 관계없어요. 하지만 자기 혼자 해내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내가 이런 내용이 부족하니까 이런 내용을 좀 더 보고 저런 내용이 부족하니까 저런 내용을 좀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셔야지 이거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냥 계획표대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부족한 내용을 향상시켜야 돼요. 왜요? 며칠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15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일단 부족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그 부족한 시간에 부족한 내용을 좀 더 집중하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하시라는 뜻이에요. 집중. 자, 설령 이렇게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는데 제가 이거는 되게 좋지 않은 학습 방법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하느냐? 월, 화, 수, 목, 금, 토, 일요일은 뺀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세우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뭐 국가 수준이에요. 그럼 여기 뭐 체육사예요. 여기 역학이에요. 이렇게 해서 한 주 동안의 모든 내용들을 다 봐요. 그렇게는 하지 마시라는 거. 아직 시기상조예요. 즉 7월과 8월까지는 아직 이렇게 공부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엇이 부족한지를 찾아내야 하는 게 더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부족한 부분에 집중을 해서 향상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해하셨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Anyway. 그래서 이렇게 스케줄을 세우는 건 나중에 9월에서부터 11월 달에 이렇게 세워도 되고요. 저는 10월부터 이렇게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못 본다고요. 정확하게 보는 게 우리는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시간이 많다는 건 일단 이거부터 선별하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습니까? Anyway. 그래야 높은 ALT를 우리는 가져갈 수 있어요. 됐죠? 자, 두 번째 학습 방법. 자, 몇 년 전, 2년 전인가? 네, 그 합격하신 모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찍어서 소위 말하는 맞춤 문제들이 있어요. 왜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반기 7, 8월부터 9월, 11월까지의 죄송합니다. 강의는 대부분 다 문제풀이식의 강의란 말이에요. 그럼 문제를 풀어서 맞췄다라는 내용은 선생님들께서 나 그 내용 알고 있는 내용이구나. 소위 말하는 틀렸어. 그러면 내가 이 내용은 잘 모르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께서 말씀해 주시기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용이 정확하진 않았지만 이거일 거야 라고 해서 맞춤 문제들. 근데 우리 인간은 그쵸? 맞춤 문제에 대해서는 복습을 잘 안 합니다. 왜요? 기분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나한테 즉 필요한 내용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찍어서 맞춤 문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간과하기 쉬워요. 그래서 복습 잘 안 합니다. 그런데 틀린 문항에 대해서는 주구장창 복습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제가 지금 여기에다가 왜 Y라고 묻기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냐면, 자, 예를 들어서 맞춤 문항이에요. 자, 맞춤 문항. 그러면 왜 맞추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께서는 정확하게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그렇게 집중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를 들어 집중을 하는 게 10이다 라고 하면 1 또는 2 정도의 집중만 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왜요? 이미 내가 정확하게 다 이해하고 있으니까. 이해하셨나요? 이해했어요? 자, 두 번째. 맞추긴 했는데 Y를 묻지 않고 그냥 맞추었어요. 그럼 이런 내용들은 큰일 나요. 왜요? 정확성이 떨어져요.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건 유사한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틀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Y를 물으세요. 내가 왜 이 문장을 맞추었는지, 왜 이 문장을 틀렸는지. 자, 틀린 문항에 대해서도 제가 근거와 이유를 분석하라고 했잖아요. 틀렸다고 해서 모두 다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자, 만약에 문항을 틀린 문항이에요. 그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가능성이라고 쓰겠습니다. 가능성이 높은지 낮은지부터 확인하세요. 자, 이런 문제를 틀렸어요. 그러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요. 왜요? 출제될 가능성이 낮다는 건 기출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기출이 출제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일단 내려놔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셨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문항인데 예를 들어서 틀렸어요. 예를 들어서 틀렸어요. 그럼 왜 틀렸는지를 분석해야 돼요. 자, 왜 틀렸는지를 분석해야 되는데 본인 소위 말하면 실수로 틀린 건지 그렇지 않으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해서 틀린 건지 자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반성하셔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실수로 틀렸다라는 건 어디에선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잘 못 읽었는지 두 번째 문제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건지 또는 너무 성급하게 내가 문제를 풀진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즉 문제를 읽었는데 제대로 못 읽었다라고 하면 문제를 제대로 천천히 잘 읽어야 되는 연습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두 번째, 문제 파악이 잘 안 됐다라고 하는 거, 내가 왜 이 상황에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냈었지? 내가 왜 그랬지? 그러면 내용을 모르는 건지 아니면 시험이 주는 상황을 이겨내고 있지 못하는 건지를 잘 확인하라는 뜻이에요. 무턱대고 틀려서 그냥 막 보는 게 아니라. 이해하셨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anyway, 너무 성급하진 않았는지. 됐어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대부분 다 이거일 거예요. 성급해서 문제를 또는 실수하는 문항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얘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두 번째. 자, 내용을 잘 몰라서 틀렸어요. 이러면 어디를 가야 되냐면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내용인데 강론서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런 강론서들을 확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갈게요, 선생님들. 자, 틀린 문항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이유와 근거를 물어서 왜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틀린 문항을 다시 확인하고 싶어요. 그쵸? 그러면 본인이 정리한 서브노트를 볼 건지 강론서를 볼 건지, 그쵸? 자, 이런 거는 크게 도움이 안 돼요. 어디에 도움이 안 되느냐?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정확성을 향상시키려면 강론서를 봐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규준지향 평가에서의 예언 타당도에, 그쵸? 추정의 표준 오차를 봐야 하는데 내가 틀렸다고요. 그러면 그 부분을 빨리 여세요. 열어서 그 부분을 천천히 다시 읽으시라고요. 그리고 내용 정리를 다시 하세요. 아, 내가 이 내용을 이렇게 잘 못 파악했구나. 아, 이 문제에서는 A라는 걸 물었는데 나는 B라는 거를 파악하고 나는 B로 풀었구나. 아, 내가 무엇을 잘못 인지하고 있었구나 라고 이해하셔야 한다고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무조건 맞았다, 무조건 틀렸다, 맞춰서 줘오고 틀려서 움츠릴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왜요? 아직 시간이 얼마 남았어요? 네, 150일 남았어요. 아직도. 그래서 맞춤 문항도 중요하지만 틀린 문항에 대해서 너무 의기소침해 있지 마시고요. 자신감을 잃을 필요도 없다고요. 하시면 돼요. 점수를 올릴 수 있습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틀렸다라는 건 나한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 시험을 가지고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를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요. 이해하셨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틀린 문항에 대해서 분석을 하시라고요.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문제를 맞출 때에도 왜 이게 맞았지? 왜 이게 틀렸지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틀리고 나서는 아, 내가 이걸 왜 틀렸지? 를 분석하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셨나요? 무슨 말인지? anyway. 자, 계속 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제시된 것처럼 자, 서브노트 좋아요. 선생님들 정리하신 거 1월부터 6월달까지 정리하신 내용 있는 거 다 압니다. 빨리 보기 위해서 편한 거 알아요. 근데 여기에 옮겨놓은 내용들이 정확하냐 정확하지 않냐라고 하는 건 어차피 이걸 옮긴 거기 때문에 이걸 보는 게 맞는 거지 이걸 보는 게 맞는 건 아니라고요. 이해하셨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셔야 한다고요. 이걸 정확하게 보셔야 한다고요. 그래야 정확성이 올라간다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험은 많은 걸 알고 있습니까를 묻지 않는 시험이에요. 우리 시험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를 묻는 시험이에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역학이 그렇게 많고 생리학이 그렇게 많은 내용이긴 하지만 출제할 수 있는 문항이 정해져 있어요. 3개로. 이해하셨어요? 가장 대표적인 문항을 출제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묻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하면 그 문항을 틀릴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어낼 수 있고 그래야지만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anyway. 그래서 이렇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특히나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 됐나요? 그리고 요거 좀 잘 활용하세요. 강론서들 잘 활용하시라고요. 잘 많이 읽으셔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많이 이제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읽으실 시간이 많다고요. 조급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anyway. 그리고 하나 더 추가시켜드리면 읽으시다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질문하세요. 질문하시라고요. 이때 질문이 더 많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해하셨나요? 됐어요? anyway. 자, 그렇게 제시하시면 어느 정도는 효과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됐죠? 이 학습 방법은
개념을 정리하고 이해한 내용을 문제풀이로 소위 말하면 적용하는 능력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러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잘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라고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내가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못 이해하고 있는지도 점검할 수 있고, 그걸 적용하는 상황에서 잘 적용하고 있는지 적용하고 있지 못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도 체크할 수도 있고 이것도 체크할 수 있는 되게 좋은 학습 방법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는 이게 내가 잘 안 되고 있는지 되고 있는지,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그 부족한 점을 찾아서, 그 부족한 지점을 찾아서 이걸 개선시키라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드릴게요. 부족한 점이 모든 수험생들이 다 똑같을까요? 다 다를까요? 개인차가 존재하듯이 다 다르겠죠.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저 친구가 저런 강론서를 보내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하면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A라는 내용이 부족하면 A라는 내용을 보는 거고요. 내가 B라는 내용이 모르면 B라는 내용을 보는 거예요. 왜요? 내가 부족하니까. 나의 정확성을 향상시켜야 되니까.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Anyway, 자, 그렇게 진행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게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제 150일 남았습니다. 자, 마지막 심리적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드릴 말씀이 많아요. 자, 세 번째 파트. 자, 하반기를 보내야 되는 마음가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됐죠? 자, 첫 번째, 우리 이거 스포츠 심리학에서 다 배운 내용들이에요. 제가 잠깐 소개시켜드리면, 선생님들께서 계속 어떤 부분에만 계속해서 노력을 하냐면 내용적인 측면에서만 학습을 해요. 자, 이걸 우리 신체 기술로 바꿔 얘기한다면 얘는 신체 기술 연습만 하는 거예요. 어떤 연습은 우리 잘 안 해왔냐면 심리 기술적인 측면은 연습을 잘 안 해왔어요. 그래서 7월부터는 이걸 잘 열심히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문항이 있는데 A라는 문항을 틀렸어요. 그러면 그 틀린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용이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틀린 건지, 그렇지 않으면 시험이 주는 상황, 즉 시험 상황이 주는 심리적인 요인 측면을 내가 조절을 잘 못해서 틀린 건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제가 17년, 18년 동안 학원가에 있으면서 늘 표현하고 늘 느끼는 바이지만 이거는 아니에요. 즉 이거는 대부분 선생님들께서 알고 계세요. 아까 제가 소개시켜드린 것처럼 스포츠 계층의 형성 과정을 물었는데 그거 잘 모르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줄줄줄줄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밑에 나와 있는 심리적인 요인을 조절하지 못해서 선생님들이 많이 틀리세요. 그러면 내용을 공부할 게 아니죠. 심리적인 걸 연습해야겠죠. 심리적인 거를 공부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 심리학에서 배웠던 그런 기술들을 적용시키자는 거예요. 그런 연습들을 반드시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 첫 번째로 말씀드릴게요. 자, 자신감을 많이 가지세요. 선생님들 자신감 가지려면 성공 경험 많이 경험해야 된다라고 우리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매사에 본인의 칭찬을 좀 많이 하세요. 칭찬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스스로한테. 예를 들어서 7시에 기상하는 알람을 맞췄어요. 그러면 7시에 일어났어요. 그러면 본인 스스로한테 상을 주세요. 칭찬해 주시라고요. 됐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9시까지 스터디 카페나 도서관에 가서 내가 앉아야 돼요. 그래서 앉았어요. 그럼 칭찬해 주세요. 그런 사소한 거, 작은 일이라도 어떤 일을 마무리 지었어요. 성공했어요. 그러면 칭찬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아주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자신감이 올라간다고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항상 거리를 다닐 때나 어디를 다닐 때 항상 가방 메시고요. 당당하게 어깨 쫙 펴시고 당당하게 걸어가시고요. 자신감을 항상 가지세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두 번째. 선생님들께서 제일 안 되는 게 이 부분인 거죠. 불안해요. 불안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안한 건 정상적으로 제대로 잘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불안하다는 건 정상적으로 제대로 된 궤도로 잘 가고 있다는 뜻이라고요. 하지만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각성이 높거나 불안이 높은 건 좋지 않아요.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어디에서 어떻게 출제가 될지 당연히 몰라요. 하지만 봐야 한다고요, 시험을. 올해 11월 25일 날 선생님들이 17개 시도 교육청에 어떤 지역에 선정을 해서 그날 그 시험장에서 무조건 시험을 보고 계실 거잖아요. 즉 피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냥 즐기시라는 거예요. 나한테 주어진 숙명이에요. 피할 수 없으면 우리 즐기라는 말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피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해야 되는 게 의무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외적인 동기가 발생이 돼서 해야 되는 거면 괴로워요. 힘들어요. 오래 못 가요. 그리고 자꾸 불안해져요. 왜요? 자꾸만 외적인 게 보이니까.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교사가 될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라고 소위 말하면 생각의 전환을 하시라는 거예요. 150일 후면 선생님들이 교사로 갈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신 거예요. 그리고 2차 시험을 보시면 더 가까워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3월 2일 날이 되면 출근을 하실 거라고요. 그렇죠? 아이들을 만나러, 학생들을 만나러. 그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해야지 시험이 다가오니까 불안해요. 어떻게? 불안한 건 당연한 거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 불안을 낮출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근거는 기출을 믿으시라고요. 기출을 믿어야 돼요.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릴게요. 작년 기출문제 80점 만점 중에 기존에 냈던 문제가 몇 점이라고요? 70점이라고요. 70점. 70점이라고요. 70점. 실수하지 않고 이 문제를 다 맞췄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소위 말하면 일반 교육학은 제외시킬게요. 전공만 말씀드릴게요. 전공 저렇게 맞으면 불합격할 지역이 있었나요?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없었을걸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네. 80점 만점 중에 70점이 기출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였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기출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기출을 믿으시라고요. 믿으면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해하셨나요? 네. 자, 같은 맥락인데요.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실수하는 상황을 가만히 놓고 보면 대부분 다 불안하고 조급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제대로 안 읽습니다. 문제에서는 분명히 예를 들어서 여기가 간지럽다고 해요. 근데 여기를 긁는 게 아니라 귀를 긁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분명히 볼이 간지럽다라고 지금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건데 자꾸 귀를 긁고 있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즉 동문서답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이렇게 비유한다고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써야 되는데 답에다가 문제를 맞추는 격이다 라고 표현을 한다고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문제를 그래서 항상 끝까지 천천히 잘 읽으셔야 돼요. 늘 표현해드렸지만 조급해하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볼 수 있는 90분의 시간을 10분 활용하시라고요. 10분 활용하세요. 그 안에만 풀어내면 되는 거니까.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셨어요? anyway. 자, 두 번째.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래요.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라고요. 아까 제가 어디 갔습니까? 아까 이런 계획표 세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현실 불가능한 거예요. 하질 못합니다. 그냥 불안을 낮추기 위한 하나의 방법밖에 없어요. 내용을 정확하게 보는 거는 전혀 관계없다고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양, 오늘 할 수 있는 분량까지만 하시면 돼요.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해하셨나요? 됐어요? anyway. 그래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제시된 것처럼 목표를 세분화하세요. 즉 여기에 제시된 것처럼 예를 들어서 국가 수준이에요. 그럼 국가 수준을 어떻게 보지가 아니라 국가 수준은 총론과 강론으로 나뉘어 있었지. 총론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었고 강론에서는 성격, 목표, 내용, 교사학습 방법, 평가가 있었지. 그러면 그걸 다시 세분화시키세요. 성격에는 어떻게 봐야지, 목표는 어떻게 봐야지, 내용은 어떻게 봐야지.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세부적으로 쪼개시라고요. 그러면 조금 더 선생님들이 집중해야 될 내용이 어딘가, 어떤 부분은 집중을 좀 덜 해도 되는 것인가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다고요. 이해하셨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현실성 있게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생각하시라고요. 오늘 심리야, 오늘 국가 수준, 이게 아니라.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어요? anyway. 자, 그 다음에요. 마지막. 자, 이제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후반기가 되면, 즉 하반기가 되면
선생님들께서 늘 똑같은 패턴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내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들만의 루틴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다고요. 뭐 제가 생활하는 부분까지는 그렇지 않게 할게요. 그러면 시험을 볼 때만이라도 루틴을 만드세요. 꼭. 그 루틴이 뭐냐? 시간 안배하는 거, 그 다음에 계산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빨리 뛰어넘는다 라던가, 그렇지 않으면 아, 나 문제를 꼼꼼하게 천천히 잘 읽을 거야 라는 루틴이라던가, 그런 루틴을 세우시라고요. 그래야지만 선생님들께서 실수하지 않는다고요. 저 루틴을 세우라고 하는 건 우리, 그쵸? 교육학에서도 배우고 심리학에서도 배웠지만 집중력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를 하지 않거든요. 그 전략이에요. 실수하지 않는 전략 중에 하나인 거라고요. 그래서 루틴을 반드시 만드세요. 생활하는 루틴도 좋겠지만 시험을 볼 때의 루틴도 꼭 반드시 선생님들께서 목차로 정리하셔서 선생님들만의 루틴을 만드시라고요. 그래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수하지 않고 집중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실수를 줄여야 합니다. 그래야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점수를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됐죠? 됐나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출제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시고요. 가장 출제가 많은 내용을 확인하시고요. 교과서를 통해서 출제가 된 내용과 출제가 되지 않는 내용들을 확인하시라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혼자 하는 시간이 많아졌으니까 주도적으로 부족한 내용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하시라고요. 됐나요? 그리고 왜 틀렸는지, 왜 맞았는지, 그렇죠? 그런 내용을 꼭 분석하시라고요. 그래서 부족한 점을 향상시키라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틀린 내용을 강론서를 통해서 더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된다고요. 그게 하반기에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마음가짐은 말씀드렸듯이 일단 자신감을 갖고 불안과 각성 수준을 낮춰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조급해하지. 이게 제일 급선무라고요. 요거. 그러면 후반기를 잘 보내실 거예요. 그러면 시험을 잘 보실 수 있을 거라고요.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셨습니까? 틀리고 맞추는 거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자, 마지막. 자, 찌라시는 믿을 만한 게 안 된답니다. 그래서 찌라시 믿지 마시고요. 우리가 오로지 믿어야 될 건 무엇?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를 믿으시세요. 기출문제를 믿으시라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이해하셨어요? 네. 합격생들이 여러 선생님들께서 해주셨던 조언이에요. 휘둘리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네. 자, 두 번째. 불필요한 거에 집중하지 말자.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라고요. 그러면 필요한 거에 집중하면 되는 거네요. 필요한 게 뭐다? 결국에 출제의 빈도가 많이 됐네요. 출제의 빈도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떤 내용? 중요한 내용. 이해하셨나요? 됐어요? anyway. 자, 마지막.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금방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똑같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기출을 보았으면 기출을 정말 열심히 잘 분석하고 기출을 잘 확인하고 내용 정리를 했다면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셨나요? 됐어요? anyway. 자,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제가 좋아하는 심리학 도서 중에 이런 문구가 있어서 제가 좀 적어왔습니다. 자, 보세요. 세상에 꼭 해야만 하는 것은 없대요. 근데 선생님들 보세요. 제가 하니까 나도 하고, 그렇죠? 지금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못 들어서 꼭 강의를 다 들어야 하고 꼭 해야 하는 건 없다고요.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꼭 해야만 하는 것은 없어요. 내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지.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내가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금방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해하셨습니까? 내가 필요하면 하는 거고요. 내가 불필요하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나 스터디 같은 것들 잘 보세요. 그 다음,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 마지막, 내면의 목소리보다 외부의 기대에 더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anyway. 심리학 교수님들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다고요. 수험생이기 때문에 불안한 건 압니다. 불안한 건 알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안해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게 아닌 거라고요. 불안한 게 당연한 거라고요. 하지만 그 불필요한 불안은 선생님들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다고요.
됐습니까? 그러니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고요. 기출을 믿으시면. 됐습니까? 네. 고생 많으셨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문제풀이를 주로 강의하는 시즌이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내가 무엇을 잘 이해하고 있는 건지 그것을 먼저 확인하는 게 마지막으로 선생님들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날씨가 더워지기 때문에 감기도 조심하세요. 과거 같으면 이런 그쵸? 에어컨에 의해서 감기 걸리는 비율이 좀 낮았는데 최근에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에어컨이 다 되게 이렇게 강하게 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온차가 되게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기 걸리지 않게 선생님들께서 건강관리를 잘 하시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외투 같은 것들 하나씩 잘 챙겨가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날씨와의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 날씨에 선생님들께서 가고자 하는 궤도에 영향을 주면 안 되는 거니까 스스로가 관리들을 잘 하셔야 해요. 그리고 여름휴가는 가실 분들은 다녀오셔도 됩니다. 안 가지 마세요. 저는 모든 분들이 다 여름휴가를 다녀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단 무엇은 가지고 가시고요. 제가 늘 강조하는 기출 문제는 갖고 가세요. 네,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출 문제는 꼭 갖고 가세요. 여행을 가시더라도. 아무튼 자, 여기까지 소개시켜 드리고요. 아무튼 하반기를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당부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네, 오늘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가 지금 무엇이 부족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잘 설명을 드렸으니까 잘 확인하시고 하반기를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